그 후 며칠 동안 나는 로체스터 씨를 보지 못했다. 그는 서재에서 사물을 처리하고 오후에는 손님들을 만나거나 외출을 하는 듯 했다. 비가 내리는 날 저녁이었다. 하녀가 와서 로체스터 씨가 아델가 나를 부른다고 전해주었다. 나는 깔끔하게 몸 단장을 하고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내 선물 상자예요? 아델이 소리치면서 테이블을 향해 달려갔다. 그동안 무언가 차질이 있었는지 로체스터 씨가 붙였다던 선물 상자가 이제야 도착한 것이었다. 아델은 금빛 포장지에 쌓인 선물을 받고는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며 자기 방으로 달려갔다. 로체스터 씨는 내게 가까이 앉으라고 권하고는 잠시 난로불만 묵묵히 바라보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그의 얼굴을 자세히 뜯어볼 수 있었다. 잠시 후에 그가 갑자기 돌아보며 말했다. 내 얼굴을 보니 어떠오? 나를 미남이라고 생각하오? 아, 아닙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질문에 나는 바보처럼 대답하고 말았다. 당신은 참 특별한 데가 있군. 단정하고 성실하고 또 내가 하는 질문에 서슴지 않고 정직한 대답을 하는구려. 제 대답이 경솔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몹시 당황한 표정이군. 에어 선생, 내가 미남이 아닌 것처럼 당신도 그리 미인은 아니오. 하지만 당황해하는 모습은 마음에 드는구려. 그건 그렇고 난 오늘 밤엔 어쩐지 사람이 그립소. 누구하고든 이야기를 나누고 싶단 말이오. 그는 의자에서 일어나 벽난로에 기대 섰다.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선생을 보자고 했어. 그간 여러 가지 일로 골치가 좀 아팠어. 오늘은 그런 일들을 잊고 편안한 시간을 갖고 싶구려. 뭔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지 않겠어? 내가 아무 말이 없자 그는 나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다시 입을 열었다. 무례한 요구를 했다면 용서하시오. 난 단지 요즘 어떤 일 때문에 무척 시달리고 있어. 그래서 당신의 이야기를 들으며 위로를 받고 싶었어. 당신을 좀 더 알고 싶기도 했고. 그가 겸손하게 말했으므로 나도 긴장을 풀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기꺼이 즐겁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는 로체스터 씨에게 무엇에 흥미를 갖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제게 질문을 하세요. 성의껏 대답하겠습니다. 그날 밤 그는 자신의 생활과 생각에 대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내게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때때로 그와 내 의견이 다를 때가 있었지만 그는 그런 부분을 더 즐거워하는 것 같았다. 그는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무언가 괴로운 일이 있는 듯 이런 말을 했다. 나는 운명에 짓밟혀 버렸다오. 더 일찍 정신을 가다듬지 못했던 게 후회스럽소. 에어 선생, 후회할 일은 하지 마시오. 후회는 인생을 좀먹는 독과 같은 것이오.
후회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건 인간의 상처를 치료해 주는 일이 아닐까요? 후회는 치료가 아니요. 당신은 모르겠지. 나는 행복하지 못했어. 지금이라도 난 잃어버린 나의 행복을 찾고 싶소. 그날 내게 보여진 그런 모습에서 나는 수수께끼 같기만 했던 로체스터 씨에게 어딘지 슬픔이 깃들어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한밤중의 사건. 얼마 후 나는 로체스터 씨와 정원을 산책하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다. 그날 나는 거의 말없이 그의 이야기를 듣기만 했다. 그는 마치 자기 가슴속에 있는 이야기를 모두 쏟아놓을 듯한 기세로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로체스터 씨는 아델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는데 아델은 그가 젊었을 때 몹시 좋아했던 프랑스의 오페라 무용수인 셀린 바랑의 딸이라고 했다. 그녀가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서 아들을 버렸기 때문에 가엾은 마음에 로체스터 씨가 맡게 되었다는 이야기였다. 로체스터 씨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나는 이상하게도 그를 신뢰하는 마음이 생겼다. 뿐만 아니라 그가 슬픈 이야기를 할 때면 나 자신도 슬퍼졌고 그의 슬픔을 위로해주기 위해서라면 많은 것을 희생할 수도 있다는 마음이 들었다. 그는 왜 불행해 보이는 걸까? 왜 손필드의 저택에 안주하지 못하고 또 돌아다니는 걸까? 나의 관심은 어느새 온통 로체스터 씨뿐이었다. 밤에 침대에 누웠을 때도 나는 줄곧 그에 대해서 생각했다. 페어팩스 부인은 로체스터 씨가 2주일 이상 이곳에 머무른 적이 없다고 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2달째 떠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었다. 나는 로체스터 씨가 이 집을 떠난다면 너무나 쓸쓸해질 것 같았다. 그런 생각 끝에 가까스로 잠이 들 무렵 나는 소스라치게 놀라서 일어났다. 뭔가에 짓눌린 듯한 신음소리가 바로 위에서 들려왔다. 잠시 후 누군가가 복도를 지나가는 소리가 들리더니 곧 악마의 웃음소리 같은 기괴한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가 마치 내 방 안에서 나는 듯 가까이 들려서 나는 벌떡 일어나 떨리는 손으로 방문을 잠그고 나서 물었다. 누구세요? 웃음소리가 섞인 신음소리는 3층 계단으로 올라갔다. 잠시 후 최근에 덧문을 닫았던 3층의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주위는 다시 조용해졌다. 나는 페어팩스 부인에게 알릴 생각으로 급히 쇼를 걸치고 밖으로 나왔다. 그런데 놀랍게도 복도의 양탄자 위에 불이 켜진 초 한 자루가 놓여 있었다. 그보다 더 놀라운 건 복도를 가득 메우고 있는 연기였다. 연기와 함께 무언가가 타는 냄새가 코를 찔렀다. 조금 열려있는 로체스터 씨의 방에서 연기가 구름처럼 새어나오고 있었다. 순간 나는 앞뒤 생각 없이 로체스터 씨의 방으로 뛰어들었다. 불길은 이미 그의 침대 주위 커튼에 엉겨 붙어 있었고 로체스터 씨는 그 불길 한가운데서 잠들어 있었다.
일어나세요. 빨리 일어나세요. 나는 소리치면서 그를 흔들어 깨웠다. 그러나 로체스터 씨는 정신을 잃은 듯 깨어나지 않았다. 연기 때문에 감각을 잃은 듯 했다. 나는 물통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 대야로 물을 가득 펴서 로체스터 씨 침대에 끼 얹었다. 내 방에 있는 물통도 들고 와 또 한 번 끼 얹었다. 그 바람에 커튼에 불길이 잡혔고 물벼락을 맞은 로체스터 씨는 겨우 정신을 차렸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그가 중얼거렸다. 이게 뭐야? 웬 물이지? 불이 났었어요. 지금 막 불을 껐으니 어서 일어나세요. 무슨 일이요? 당신은 에어 선생이 아니요? 어서 일어나세요. 촛불을 가져올게요. 누가 불을 지른 것 같아요. 나는 복도에 놓인 촛불을 들고 왔다. 로체스터 씨는 마른 가운을 걸치고 촛불을 높이 들어 자기의 침대를 비춰보았다. 불에 타서 새카맣게 그을린 벽과 물에 젖은 침대를 보며 로체스터 씨가 물었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누구 짓이지? 나는 이상한 웃음소리며 3층으로 올라가던 발걸음 소리, 방에서 새어나오던 연기, 그리고 물통의 물로 불을 끈 이야기를 자세히 설명했다. 심각한 표정으로 귀를 기울이고 있던 로체스터 씨는 괴로운 듯 한동안 입을 열지 않았다. 페어팩스 부인을 불러올까요? 아니요. 부를 필요 없어. 아무도 깨우지 말아요. 에어 선생. 내가 잠깐 3층에 다녀올 테니 당신은 이 의자에 앉아서 기다려요. 꼼짝 말고 기다려줘요. 그는 자기의 애투로 나를 감싸준 뒤에 촛불을 들고 나갔다. 그가 3층으로 간 뒤 나는 캄캄한 어둠 속에 혼자 남겨졌다. 왜 집안 사람들을 깨우지 않는 걸까? 왜 나보고 이 방에서 기다리고 있으라고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초초하게 기다리고 있으려니까 불안하고 추워서 견딜 수가 없었다. 내 방으로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하며 막 일어섰을 때 다시 복도를 비치는 희미한 불빛과 함께 로체스터 씨가 걸어오는 소리가 들렸다.